저는 그 검은 실내화를 보는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호텔 키카드를 남편의 지갑에서 반짝이던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가 제 20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이야. 지금 저는 텅 빈 원룸에 앉아 있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교단을 떠난 지 석 달째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세고 있지만 제게는 모든 시간이 그날로 되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말이죠.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예요. 전에 살던 강남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창가로 흘러옵니다. 하지만 가끔씩 특히 이런 오후의 적막한 순간에는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요. 교무실에서 나던 복사기 소리,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발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오후 제 손끝에서 느껴졌던 그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까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생생한 실제 사연을 전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아마 평생 그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을. 사소한 발견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제 이름은 김선영, 올해 45살입니다. 아니, 이제는 였습니다라고 해야겠네요. 20년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선생님, 모범적인 아내로 통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제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죠. 우리 집은 강남구의 30평 아파트였어요. 15층에 있어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이었죠.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제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 늘 가득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대형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해요. 저보다 3살 연상인 그는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로맨틱하지는 못해도 든든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20년을 함께 살면서 큰 싸움 한 번 없이 지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수진이가 있어요. 제 자랑이자 전부였죠.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착해서 주변에서 늘 부러워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닮아서 똑똑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저는 그런 말이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가족에게 미묘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게 아마 작년 가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수진이는 입시 때문에 바빠졌고 저는 학교 업무에 치여 살았고 남편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쁘다고 생각했어요. 건설업계가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야근도 늘어나고 출장도 잦아졌거든요. 남편은 원래 집에서 일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라 저도 굳이 묻지 않았고요. 오늘도 늦어?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민호에게 물으면 그는 피곤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현장이 복잡해서 미안해.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왜 의심하겠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휴대폰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두었는데 이제는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울리면 재빨리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곤 했죠. 누구야? 현장 직원이야. 일 때문에.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라는 말투에서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편의 외모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꾸미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새 옷을 사오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새로 산 거야? 애프터쉐이브 로션 냄새를 맡으며 물으면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회사 후배가 좋다고 해서. 후배. 그 후배가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요. 출장도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최근 몇 달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방에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출장을 다녀온 후에 남편 모습이었어요. 피곤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출장 어땠어? 괜찮았어. 일이 잘 풀려서. 그런데 그 대답을 할 때의 표정이 묘했어요. 마치 다른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그의 정장 재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이 토요일이라 드라이클리닝에 맡기려고 했거든요. 재킷 안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지갑이 조금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닫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시선이 그 틈새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봤어요. 신용카드들 사이에 끼워져 있는 호텔 키카드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더니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카드를 꺼내어 자세히 살펴봤어요. 롯데호텔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고 카드 뒷면에는 체크인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3월 15일.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날을 기억했어요. 남편이 부산 출장이라며 하룻밤 집을 비웠던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서울 호텔 키카드가 있는 거죠? 더 자세히 보니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카드에는 비즈니스 스위트라고 적혀 있었고 체크아웃 시간도 표시되어 있었어요. 오전 11시. 일반적인 비즈니스 출장이라면 이렇게 늦게 체크아웃할 이유가 없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가 아직 샤워를 하고 있었죠. 저는 얼른 카드를 원래 자리에 넣고 지갑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로 나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왜 서울 호텔에 있었을까? 혼자였을까? 아니면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그 호텔 키카드 생각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민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저를 편안하게 해줬는데 그날은 오히려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혹시 회사 일로 급하게 서울에 머물러야 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부산으로 가는 항공편이 취소되어서 하루 늦춰진 건 아닐까?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저는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호텔 키카드가 나타났어요. 반짝이며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콧노래까지 부르더군요.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지난주 목요일 부산 출장 어땠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았어. 현장 점검하고 회의하고 바빴지. 호텔은 괜찮았어? 그냥 그랬어. 비즈니스 호텔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분명 서울에 있었는데 부산에 있었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다녀올게. 문 앞에서 인사하는 남편에게 저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려 있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요. 그날부터 저는 민호의 모든 행동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의심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감정인 것 같아요. 한번 스며들기 시작하면 모든 걸 왜곡시켜서 보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의심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이지우라는 아이였는데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전학 첫날 자기소개를 할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우입니다. 부산에서 이사 왔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어요. 성격도 좋아 보였고 성적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무엇보다 다른 아이들과 금방 친해져서 저는 안심했죠. 전학 온 지 일주일 후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었어요. 지우 어머니가 약속 시간에 맞춰 교무실로 들어오셨는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거든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 화장도 완벽했고 향수 냄새도 은은하게 좋았어요. 무엇보다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은 젊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우 엄마 한소희입니다. 목소리도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저는 어색함을 감추려고 애쓰며 인사를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우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네요. 전학 와서도 금방 적응하고. 다행이에요. 부산에서 갑자기 이사 오게 되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소희 씨는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지우가 집에 와서 선생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이 얼마나 좋으시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교사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소희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주로 상업 공간이나 오피스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어요. 멋진 일이네요. 요즘 그 분야가 인기 있다고 들었어요. 네, 다행히 일은 계속 들어오는 편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대형 건설 현장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아서 조금 바쁘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학부모 상담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모든 게 달라졌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었어요.
요즘 현장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새로 와서 바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야. 순간 제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그래요? 어떤 분인데요? 젊은 여자인데 정말 꼼꼼하게 일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현장 직원들이랑도 잘 지내고. 이름이 한소희였나?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됐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소희요? 응, 왜? 아는 사람이야? 아, 아니요. 그냥 예쁜 이름이네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다행히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요. 그분 정말 능력 있나 봐요. 응, 정말 인상적이야. 특히 디테일에 신경 쓰는 부분이. 그리고 성격도 좋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대단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요? 그럼 정말 지우 어머니가 맞는 거네요. 그날 밤 저는 또 잠들 수 없었어요. 지우 엄마와 남편이 같은 현장에서 일한다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서울이 넓다고는 하지만 그런 우연이 과연 있을까요? 더군다나 남편 지갑에서 나온 그 호텔 키카드까지 생각하면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소희 씨가 다시 학교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지우가 감기에 걸렸다며 조퇴서를 받으러 온 거였어요. 선생님, 지우가 열이 나서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얼마나 심해요? 38도 정도 나오는데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소희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모습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화장이 평소보다 더 진하고 향수 냄새도 더 짙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단순한 학부모 방문치고는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지우를 데리고 나가면서 소희 씨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지우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지우는 할머니가 데려가시기로 했어요. 저는 잠깐 시간이 나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소희 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좋아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난 소희 씨는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들려줬어요. 이혼 후 혼자서 지우를 키우고 있다는 것,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힘들다는 것, 그래도 지우 때문에 힘을 낸다는 것,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지우가 워낙 착하고 독립적이라서요. 오히려 제가 지우에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소희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선생님처럼 완벽한 분이 정말 부러워요. 완벽하다뇨.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아니에요. 남편분도 좋으시고 딸분도 우수하고 정말 모든 걸 다 가지셨잖아요. 저는 언제쯤 그런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제 가정이 사실은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소희 씨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소희 씨도 분명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이렇게 예쁘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고마워요. 그런데 요즘은 일이 너무 바빠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시간도 없어요.
특히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는 정말 큰 규모라서요. 어떤 프로젝트예요? 대형 건설 현장 인테리어예요. 현장 소장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서 저도 더 신경 써서 하게 되네요. 현장 소장님, 혹시 남편을 말하는 건가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으시지만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에요. 가정적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과 결혼한 부인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소희 씨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단순한 업무적 존경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런데 요즘 그분이 출장을 자주 다니셔서 일정 조율이 어려워요. 출장이요? 네, 지방 현장 점검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부산에 가셨다가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 목요일 남편이 부산 출장이라고 했던 그날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서울 호텔에 있었잖아요. 혹시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어, 어떻게 아세요? 소희 씨가 놀란 듯 물었어요. 아, 그냥 남편도 건설 관련 일을 해서요. 저는 얼른 대충 둘러댔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남편이 정말 부산 출장을 갔다면 소희 씨도 함께 갔다는 뜻일까요? 그럼 그날 밤 서울 호텔에 있었던 건 누구와 함께였을까요? 아니면 소희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바라보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소희 씨가 말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소장님이 정말 우리 남편일까요? 그리고 소희 씨의 그런 눈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의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늪에서 헤어나오는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소희 씨가 세 번째로 학교에 나타난 거였어요. 이번에는 지우의 준비물을 전달하러 왔다고 했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소희 씨가 교무실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다른 선생님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저는 복도로 나가자고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요. 선생님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희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한편으로는 소희 씨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뭔가 말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네, 좋아요. 오늘 방과 후에 만날까요? 그날 오후 5시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난 소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 대신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했어요. 누구를요? 직장에서 만난 분인데 기혼자세요. 그것도 아내분과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분이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남편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분 생각만 나는 거예요. 회의할 때도 일할 때도 이런 제가 정말 나쁜 사람 같아서요.
소희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으시고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에요. 일도 잘하시고 가족도 사랑하시고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세요.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 그 표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분이 현장 소장님이세요? 소희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소희 씨가 남편을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남편이 그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더 궁금했거든요. 그분은 어떠세요? 알아차리시나요? 모르겠어요.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착각일 수도 있고, 소희 씨는 한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오늘도 야근하시면서 저한테 수고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뛰는 제가 정말 한심해요. 야근.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남편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분 생각만 나는 거예요. 회의할 때도 일할 때도 이런 제가 정말 나쁜 사람 같아서요. 소희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혹시 같이 식사하신 적도 있나요? 네, 가끔 늦게 끝나면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함께였어요. 단둘이 만난 적은 없어요. 정말일까요? 저는 소희 씨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포기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소희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대방이 기혼자라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분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특히 부인분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소희 씨가 정말 순수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당신을 바라보니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로 소희 씨의 마음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오늘도 야근이었어? 응, 인테리어 마감 때문에 좀 늦었어. 함께 일하는 분들이 힘들겠네요. 다들 고생하고 있지. 특히 소희 씨는 정말 열심히 해. 소희 씨. 남편이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의 어조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더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런 짓을 하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남편의 일정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남편의 서재를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최근 몇 주간의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부산 출장, 3월 22일 현장 점검,
3월 29일 워크샵. 그런데 이상했어요. 3월 15일 부산 출장이라고 적혀 있지만 분명 그날 서울 호텔 키카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3월 29일 워크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은 내일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일 워크샵에 깜짝 방문해 보는 거였어요. 정말로 회사 공식 행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에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내일 워크샵 어디서 해요? 어, 어떻게 알았어? 다이어리에 적혀 있더라고요. 아,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 강남 호텔. 혹시 그 호텔이 키카드에 적혀 있던 롯데 호텔일까요? 몇 시에 시작해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회식까지 있어. 늦을 것 같아.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오후에 그 호텔에 가서 정말로 워크샵이 열리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옳은 건가? 남편을 염탐하는 아내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의심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번 시작된 의심은 마치 눈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강남의 롯데호텔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안내 데스크를 확인했어요. 대평건설 워크샵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있었어요. 정말로 회사 행사가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혹시 워크샵은 핑계이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로비 한쪽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되자 정말로 직장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시 30분쯤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 옆에는 소희 씨가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물론 같은 회사 직원이니까 함께 올 수도 있는 일이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소희 씨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짙은 색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세련된 헤어스타일까지. 단순한 회사 워크샵 참석치고는 너무 신경을 쓴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소희 씨와 대화하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자주 웃고 더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그들을 따라 컨벤셔널까지 갔어요. 입구에서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회사 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소희 씨의 이름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참석자가 20명 남짓인데 대부분이 남자 직원이었고 여자는 소희 씨를 포함해서 3명뿐이었어요. 그리고 소희 씨의 좌석이 하필 남편 바로 옆이었어요. 저는 로비로 다시 돌아가서 기다렸어요. 워크샵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오후 5시쯤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일부는 호텔 내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소희 씨도 그 일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회식 자리였지만 분위기가 묘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큰 테이블에 앉았는데
남편과 소희 씨는 구석 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물론 업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몸짓과 표정에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특히 소희 씨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동료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와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말이에요.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남편과 소희 씨는 여전히 함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소희 씨가 뭔가를 떨어뜨렸는지 몸을 숙였는데 남편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함께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왜 엘리베이터를 탔을까요? 집으로 가려면 호텔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5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방 앞에서 멈춰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키카드를 꺼내서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3월 15일 부산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서울 호텔에 있었던 이유. 요즘 야근이 잦아진 이유. 새로운 향수를 쓰기 시작한 이유.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20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수진이를 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와. 저는 그들이 들어간 방 번호를 기억해뒀어요. 508호. 언젠가는 이 증거가 필요할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을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그리고 소희 씨에 대한 생각도 복잡했어요. 그녀가 제게 고백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괴로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에 빠진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수진이만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아빠는 언제 들어와요? 아빠는 회사 일로 늦을 거야.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남편의 거짓말에 저까지 동조하고 있었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늦었어? 워크샵 후 회식이 길어져서 미안해. 거짓말. 저는 남편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피곤하겠네요. 응, 좀 피곤해. 먼저 씻고 잘게.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남편의 옷에서 향수 냄새를 맡아봤어요. 분명히 소희 씨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소희 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어요. 그리고 그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소희 씨와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소희 씨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소희 씨에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통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미움과 동시에 묘한 동질감도 느끼고 분노와 함께 연민도 생기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단을 내렸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했던 그날, 저는 롯데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7시쯤 정말로 남편과 소희 씨가 나타났어요. 둘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또다시 목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소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희 씨, 저예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선생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했으면 하는데. 중요한 일이에요. 한참의 침묵 후에 소희 씨가 대답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호텔 1층 카페는 어때요? 호텔이요? 어느 호텔 말씀이신가요? 롯데호텔 서울이요. 강남에 있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죠. 선생님, 혹시? 네, 알고 있어요. 내려오세요. 20분 후 카페에 나타난 소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 우아하고 차분한 모습 대신 창백하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설명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소희 씨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현장 소장님을, 남편분을 좋아하게 된 건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그런데 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나요? 도덕적으로 괴롭다고 포기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괴로웠어요. 기혼자를 좋아하게 된 제 자신이 미웠고 특히 선생님을 알게 된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소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현장 소장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요? 네. 처음에는 저도 놀랐어요. 완벽한 가정을 가진 분이 왜 저 같은 사람에게. 하지만 현장 소장님도 외로우셨나 봐요. 외로웠다고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외롭다고 느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였어요?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 얘기로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한 달 전,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접근했나요? 제가 남편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지우가 전학 온 것도 선생님이 현장 소장님의 아내라는 걸 아는 것도 하지만 소희 씨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요? 알고 보니 좀 더 편해졌어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현장 소장님이 왜 외로워하는지도 이해가 되고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장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이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항상 모범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아내라서 오히려 편하게 대할 수가 없다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완벽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오히려 남편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편하다는 거였나요? 불완전하고 문제 많은 여자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현장 소장님은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워하시기도 하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20년간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모두 무의미했다는 것인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혼란스러워요. 현장 소장님은 선생님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바람피는 남편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소희 씨는 그런 관계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을 리 없죠.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현장 소장님도 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서. 필요로 한다고요? 네. 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편해하세요. 웃기도 많이 웃으시고,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그 말이 또 다른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마음이었는데, 단순한 마음으로 남의 남편을 빼앗는 건가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현장 소장님은 여전히 선생님의 남편이고 수진이의 아버지세요. 저는 그냥 뭐요? 그냥 현장 소장님의 위안이 되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위안. 그 단어가 제게는 모독처럼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지속할 수 없었어요. 소희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로 이 관계를 계속할 건가요? 소희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함께 있었어요. 선생님,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저를 필요로 하시고, 그 대답이 제게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남편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끝장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20년의 결혼 생활을, 수진이가 있는 우리 가정을 정말로 포기할 수 있는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소희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너무 완벽해서 남편이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서 위안을 찾았다는 것.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오히려 남편을 멀어지게 만든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늦었는데. 기다렸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예감이 든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 소희 씨 만났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다 알아요. 롯데호텔 508호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선영아, 20년이에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에요? 왜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선영아, 사실은 내가 먼저 소희 씨에게 접근한 게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소희 씨가 나에게 부탁했어. 너를 지켜봐 달라고.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를 지켜봐 달라고요? 응. 내가 학교에서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거든. 익명의 제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가더니 서류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야. 이 편지가 회사로 배달됐어. 편지를 받아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젊은 체육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하지만 계속 제보가 들어왔고, 심지어 사진도 있다고 했어. 사진이요? 응. 너와 그 체육교사가 함께 있는 사진들. 물론 나는 그 사진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체육교사라니. 혹시 김동우 선생님을 말하는 건가요? 그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신입교사예요. 가끔 업무상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소희 씨에게 저를 감시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맞아. 소희 씨가 지우 엄마로서 학교에 자주 갈 수 있으니까 너의 일상을 지켜봐 달라고 했지. 그럼 소희 씨와의 관계는? 그건 나도 모르게 시작된 일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소희 씨와 만나서 너의 일상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점점 가까워진 거야. 그리고 소희 씨가 너의 좋은 점들을 계속 얘기해 주니까 오히려 내가 너를 제대로 못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왜 호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소희 씨가 먼저 제안했어. 자신도 외롭다고, 나도 외로워 보인다고, 그냥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소희 씨가 저에게 했던 말과 남편이 지금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럼 소희 씨가 저를 감시하면서 동시에 당신과 그런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렇게 됐어. 나도 나중에 알았지만 소희 씨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무슨 계획이요? 우리 부부를 이간질시키려는,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소희 씨가 저에게 남편을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것, 저에게 계속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려 했던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익명의 제보는 누가 한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소희 씨였어. 소희 씨가요? 응. 처음에는 정말 익명의 제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소희 씨가 실수로 말하더라고. 자신이 그 편지를 보냈다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소희 씨가 거짓 정보로 남편을 속이고
동시에 저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부부를 조종했던 거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선영아, 나는 정말 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소희 씨가 증거도 있다고 하니까. 증거요? 무슨 증거요? 남편이 다시 서재로 가더니 이번에는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몇 장의 사진이었는데 정말로 제가 김동호 선생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정말 억지스럽게 찍은 것들이었어요. 교무실에서 업무 얘기를 하는 장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인사하는 장면, 운동회 때 함께 준비하는 장면들. 모두 일상적인 동료 관계의 모습들인데 각도와 타이밍을 교묘하게 맞춰서 마치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찍은 거였어요. 이걸 보고 정말 저를 의심한 거예요? 사진만 봤을 때는 좀 의심스럽긴 했어.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런 억지 사진 몇 장으로 의심한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소희 씨가 우리 부부를 이간질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던 거예요. 거짓 제보를 하고 가짜 사진을 찍고 남편을 유혹하고 저에게는 순진한 척 접근해서 정보를 캐내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도 결국 소희 씨의 유혹에 넘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호텔에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그건 아니야. 실제로 소희 씨와. 그럼 결국 바람을 피운 건 맞잖아요.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너를 의심하기 싫었는데 소희 씨가 자꾸만. 소희 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결국 선택한 건 당신이잖아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학원에서 늦게 끝나서 들어온 거였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어? 왜 그래요? 싸운 거예요? 저는 수진이를 보는 순간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가라앉았어요. 이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그냥 아빠랑 얘기 중이었어. 근데 엄마 울었어요? 눈이 빨갛네. 아니야. 괜찮아. 어서 가서 씻고 자.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선영아,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믿을 수 있을까요?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믿어줘. 제발 믿어줘. 나는 정말 너밖에 없어. 하지만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어요. 비록 소희 씨의 조작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남편도 유혹에 넘어간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며칠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지냈어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소희 씨의 계획이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진짜 아기는 누구일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김미경 선생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선영 선생님, 요즘 김동호 선생님이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순간 다른 선생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자주 함께 계시는 걸 봐서요. 업무 때문이겠지만 김미경 선생님의 말투가 묘하게 의미심장했어요. 마치 뭔가 더 있다는 듯한. 업무상 대화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선생님들이랑 마찬가지로요. 물론이죠.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상황은 없으셨는지 그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김미경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저는 김동우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동우 선생님, 혹시 최근에 누가 저희를 사진 찍는 걸 본 적 있어요? 사진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복도에서 선생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사라져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누구였는지 봤어요? 잘 안 보였는데 여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선생님. 갑자기 김미경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 저는 확신을 얻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김미경 선생님이 최근에 제1거수일투족에 유난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경 선생님이 자꾸 선영 선생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요? 그냥 요즘 달라 보인다고 하거나 김동우 선생님과 자주 함께 있다고 하거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받았다는 익명의 제보 편지, 그리고 저와 김동우 선생님의 사진들, 모든 것의 출처가 김미경 선생님이었던 것 같았어요. 김미경 선생님은 저와 같은 시기에 발령받아서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어요. 하지만 승진에서는 항상 제가 앞서 있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제가 더 인정받고 있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며칠간 더 관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금요일 점심시간 김미경 선생님이 복도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들 확인해 보셨어요. 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더 찍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김미경 선생님이 누구와 통화하고 있었을까요? 설마 남편과 직접 연락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김미경이라는 사람 알아요? 김미경? 누구인데? 저희 학교 동료 선생님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냥요. 혹시 그 사람이 연락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남편의 반응을 보니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럼 김미경 선생님이 누구와 통화했던 걸까요? 답은 다음 주에 알 수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소희 씨가 갑자기 학교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지우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저를 직접 만나러 온 거였어요. 선생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 만난 소희 씨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혹시 김미경이라는 분 아세요?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는데. 왜요? 그분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김미경 선생님이 소희 씨에게요? 네. 현장 소장님, 남편분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이나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을 달라고.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김미경 선생님이 소희 씨와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계속 압박하면서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네. 남편분의 바람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혼할 때 유리할 거라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김미경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조작했던 거였어요. 김미경 선생님은 저에 대한 질투심으로 저를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고, 동시에 소희 씨를 이용해서 남편의 약점도 잡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희 씨에게 남편을 유혹하게 하고, 동시에 저와 김동호 선생님의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보낸 거였어요. 그럼 소희 씨가 남편에게 접근한 것도 처음에는 김미경 선생님의 제안이었어요. 현장 소장님을 유혹해서 증거를 잡으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정말로 현장 소장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소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그럼 김미경 선생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현장 소장님을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정보도 캐내라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20년간 함께 일한 동료가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소희 씨의 말이 또 다른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이미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니까. 소희 씨, 증거가 있나요? 김미경 선생님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네, 있어요. 소희 씨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현장 소장님을 유혹해서 증거를 잡으세요. 그러면 김선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혼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김미경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이 녹음은 언제 한 건가요? 한 달 전쯤요. 그때 김미경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연락했을 때예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김미경 선생님이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였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김미경 선생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교무실에서 둘만 남은 상태에서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김미경 선생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선영아, 이건 20년이에요. 20년을 함께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뭐요? 저를 파멸시키고 싶었던 거죠? 김미경 선생님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너무 완벽한 내가, 너무 인정받는 내가 미웠어.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제 가정을 파괴하려고?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곤란하게 해주려는 거였어. 하지만 점점 뭐요? 점점 통제가 안 됐어. 소희 씨도 예상과 달리 행동했고, 너희 남편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미경 선생님, 사표 내세요. 뭐라고? 제가 교장 선생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기 전에 조용히 그만두세요. 김미경 선생님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선영아, 제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일주일 후 김미경 선생님은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냈어요.
학교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라며 술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 소희 씨의 관계는 비록 김미경 선생님의 조작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저를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가짜 사진 몇 장으로 저를 의심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선영아, 내가 잘못했어. 널 의심했던 것도, 소희 씨와 그런 관계를 가진 것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소희 씨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이사 가기로 했어요. 이사요? 네. 지우도 전학하고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소희 씨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김미경 선생님의. 그래도 제가 현장 소장님과 남편분과 그런 관계를 가진 건 변명할 수 없어요. 소희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선생님도 남편분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불신,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무너진 신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제가 잠시 쉬고 싶어요. 쉰다고? 네. 교직을 잠시 쉬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관계 때문에 그것도 있고 김미경 선생님 일 때문에 학교에 있기도 어렵고 남편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20년간 몸담았던 교단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직서를 내던 날 교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제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사진들, 기념품들, 학생들이 써준 편지들,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그토록 완벽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결국 내 발목을 잡았구나. 완벽한 교사,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완벽함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걸.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성숙함이라는 것을. 학교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검은 실내화를 신고 20년간 걸었던 복도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교실들.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척하며 살지는 않겠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솔직하게 살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교단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남편과는 아직도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처음에는 제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거구나라고 말해주더군요. 김미경 선생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소희 씨도 지우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 호텔 키카드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김미경 선생님이 그런 음모를 꾸미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만약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니까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많은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이제 저는 완벽하지 않은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평화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검은 실내화를 신고 교단에 섰던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길을 걸을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불확실함조차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걷느냐가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며 얼마나 솔직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놓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